그럼 뭔 지랄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랄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 접선이 뭐야? 접하는 선. 학생들한테 접선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란 거는 자기가 말하면서도 알아. 3차 함수에서부터는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3차 함수의 접선은 웬만하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거든. 대부분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접선의 정의로 옳지 않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는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인데 이게 튕긴다 이런 거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정의로는 옳지 않아. 왜냐면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는 얘는 접선이 뚫고 지나가지. 뚫고 지나가니까 이 튕긴다라는 것도 접선의 정의로는 옳지 않다. 그래서 접선이 뭘까? 수업 때 하는 농담인데 이렇게 그려놓고 이 직선이 이 곡선의 접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지. 근데 저게 접선이거든? 왜 접선이냐면 내가 덜 그려서 그렇지 이게 사실 이쪽이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럼 접선이지. 그럼 뭔 지랄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랄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 뭐냐면 접선이란 거는 이런 점이 하나라도 존재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어도 여기를 가리고 이쪽 부분만 봤을 때는 접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점, 접점이라고 하는데 접점이 존재한다라는 게 접선의 정의다. 접점이란 건 뭐냐면 함수값과 기울기가 같은 점이야. 얘를 y는 fx라고 하고 얘를 y는 lx라고 하면 이 접점의 x값을 u라고 할 때 함수값 f의 u와 lu가 같다. 그리고 기울기 f'u와 l'u가 같다. 요거를 만족하는 x값 걔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 접점을 가지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의 존재성에 의해서 접선이란 말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저 접선 문제, 접선에 관련된 문제는 이 x값을 설정해라. 이 접점의 x값을 설정해라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접선 문제 풀이의 첫 번째 스텝이 이게 되는 거야. x값 얼마에서 접한다라고 하자. 그럼 식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잡는 게 접선 문제 풀이의 가장 중요한 스텝일 때가 많다고. 근데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을 잘 못해. 접선 문제가 나오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 내가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접선을 그렇게 안 배우더라고. 그 접선을 처음 배우는 게 중3 때지? 중3 때 2차 곡선의 접선을 배우는데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으로 배우는 것 같아. 교과서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그리고 그때는 이 접점을 강조하는 풀이가 나오질 않아. 왜 그러냐면 뭘로 풀어? 판별식으로 풀지. 이 곡선하고 이 직선이 같다의 근, 그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 하나의 근을 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이걸로 푼다고. 왜냐면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은 0이다로 풀면은 이 점이 강조되질 않지. 이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 이런 게 강조되는 풀이다 보니까 접점이란 게 풀이의 전면에 나오질 않는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배우는 접선이 고1 때 원의 접선인데 원의 경우에도 공교롭게도 이 접점이 강조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원의 경우에는 뭐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하고 비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이 점이 뭐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접선이 강조되지 않는 풀이 두 개를 처음에 배우더라고. 그래서 이 접점을 잡아라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강조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 참고로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교과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은 박스엔 이렇게 써 있어. 곡선 위에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써 있거든.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 이런 말은 정의가 돼 있지도 않고 곡선 위에 x값 a인 점에서의 접선은 이거다. y는 f'a에 x-a에 더하기 fa. 얘가 바로 접선의 정의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애초에 접선이란 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x값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사실 저거 이전에도 접선이란 말이 교과서에 나오긴 나와. 미분계수를 해서 보통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이거는 말이 좀 웃긴 말이야. 미분계수를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 연산을 해서 나온 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이란 게 그 교과서에 보면은 미분계수 구하는 단원에 이렇게 정의돼 있어. 그러니까 미분계수 구할 때 왜 이 점을 이렇게 옮기잖아. 이렇게 옮길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디론가 수렴한다. 근데 그 수렴하는 것을 접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거랑 순서가 반대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또 별개의 얘기인데, 그 나형, 그러니까 다항식의 경우에는 사실 저걸 가지고 문제를 풀질 않아. 다항식의 경우에는 인수를 이용해서 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훌륭한 풀이인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것을 미분을 이용해서 다루질 않아, 나형의 경우에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 곡선이 있어. y는 fx라는 곡선이 있고 사차함수라고 할게. x4승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이 이렇게 접한대. 근데 교과서적인 정의를 갖고 문제를 만들면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건 아니야. 한 두세 문제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곡선 위의 점, x값이 얼마일 때의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 값을 아예 문제의 전면에 내주거든. 왜냐하면 접선의 정의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거 자체가 접선의 정의거든. 얘가 접선의 정의다 보니까 이 값을 얘기하지 않고는 접선 문제를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수능의 접선 문제를 찾아보면 곡선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이 이런 식의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걸 만들 수도 있긴 있지. 뭐 직선이 움직이는데 함수의 아래쪽으로 존재할 때 가장 큰 값,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 나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반칙인데 뭐 x분의 fx의 극소값 이런 표현도 쓰거든. 요거는 사실 가형은 이걸 미분할 수 있는데 나형은 얘를 미분을 못하니까 조금 반칙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접선을 암시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없어도 이제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야. 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지. 이건 접선이니까 FA랑 뭐 이거 LX라고 하면 FA랑 LA랑 같다. 그리고 F'A와 L'A가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접선이 적이니까 그래. 그런데 다항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fx 빼기 l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게 더 유리할 때가 많다는 거야. 얘가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 전개해서 뭐 계수 비교를 한다. 이런 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지. 이 풀이보다 왜 이 풀이가 좋냐면 접선 문제는 변수를 내가 스스로 하나를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이 식이 기본적으로 이게 연립이지. 그리고 여기 미정계수 있고 이러면은 이제 연립방 정식인데 변수가 너무 많은 게 되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는 식이 되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데 얘를 뭐 이게 놓치기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했을 때는 뭐 식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그냥 이러면 한 방에 얻을 수 있으니까 유리할 때가 많다. 대표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문제가 이런 문제야. 사차함수가 있고 사차함수의 두 점에서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대. 수능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x는 a에서의 접선과 x는 b에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해볼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일단 잡아야 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자. 최고차항의 계수는 1차식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거 뭐 ax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할까? 이렇게 놔볼게. 그럼 이 문제를 요거를 내가 일단 잡아야 되고 안 줘도 수능 문제는 거의 다 주지만 안 줘도 내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정의대로 접선의 정의대로 문제를 풀면 얘랑 얘랑 같고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고 기울기가 같다. 이걸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엄청 괴롭지.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우아한 방법이 이렇게 뭐 이식 요 fx라고 하면 설정을 하나도 안 했네. fx에서 얘를 빼면 cx 더하기 d를 빼면은 얘가 x-a의 제곱 x-b의 제곱이 된다. 이 fx가 4차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5개잖아.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주면 4개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면 식 4개가 나오는 거야. 그 4개가 얘네들을 연립한 거랑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다항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푼다고. 이렇게 안 풀고 이런 식으로 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를 잡는 중요성이 좀 덜 강조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